괴산군과 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갑자기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대체약을 고집하면서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폭언의 흉기 난동까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들이 대비책 마련은 물론 돌발 사태에 대비해 모의 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틸튼 스쿨은 MTC, 이른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생활 역량까지 평가하는 교수법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괴산군 보건소가 의약품 납품업체와 허술한 계약을 맺었다가 제때 약을 공급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납품업체는 약을 못 대겠다고 버티고 있는데요. 보건소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군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30곳의 의료진들이 올해 필요하다고 주문한 의약품 목록입니다. 그러나 실제 제대로 들어온 건 절반 수준. 나머지는 성분이 비슷한 다른 제약회사의 것이었습니다. 납품 낙찰을 받은 의약품 업체가 돌연 주문서대로 약을 대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희 지소에서 약을 드리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외부 병원에서 이제 약을 타시라고 이제 원인 처방하거나 아니면은 속여서 써드려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하거나. 보건소는 약품 수급에 공백이 생기자 당장 급한 약은 다른 업체를 통해 한 달 만에 겨우 확보하고 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업체 측이 충북 지역의 의약품 공급 가격이 유독 비싸 단가를 맞출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위반 사유에도 보건소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 허술한 입찰 조건에 있었습니다. 대체 약품을 납품해선 안 된다는 강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겁니다. 의료진들은 업체 측의 납품대로 약이 바뀌면 성분 함유량이 최대 40%까지 차이 날 수 있어 효능뿐만 아니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큰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약을 먹는다고. 왜냐면 여러 가지 제약회사가 있는데 동일 성분 동등 이상의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가 뭐 100대 상장 기업 이상의 약을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문제가 된 이 업체는 올 초 보은군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상황. 괴산군은 이번 입찰 계약과 업체의 대체 약품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폭언의 흉기 난동까지 범죄 수준의 악성 민원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돌발 사태에 대비해 모의 훈련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온 한 남성. 고성을 지르는 듯 하더니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 제외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폐기물 수백 톤을 치워달라고 행정명령한 영동군. 당시 담당 공무원 A씨는 행정명령을 받은 민원인으로부터 이후 7년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명목으로 15차례 고소를 당했고 업무를 이어받은 또 다른 공무원도 잇따라 피소됐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매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심적 고통이 심각합니다. 공무 집행을 하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그거를 이제 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부담도 컸고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도 좀 많았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례만 해도 2017년 연간 92건에서 지난해 8월까지 143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궁여지책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담 도중 의자와 지팡이 등이 수시로 날아들자 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의자를 던지려다가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다가오려다가 스스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막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증평군은 위급 상황에서 누르기만 하면 보안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되는 비상벨을 설치한 데 이어 각종 악성 민원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자, 또 그걸 갖다가 신고하는 자, 또 비상벨을 누르는 자, 또 거기 또 녹음 녹취하는 거 이렇게 다 분담을 해가지고 실질 모의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은 감정노동 직원의 심신 안정 과정을 진행하는 등 도 넘은 민원에 곳곳이 비상입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정부가 대기지를 특별 관리하는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변재일 김수민 의원은 잇따라 보도 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부권 대기관리 권역에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 진천, 음성 4개 시군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관련 특별법이 시행되면 4개 시군에서는 대기오염 총량제가 도입되며 대기 배출 시설의 설치나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도하고 민관, 군이 협력하는 항공정비단지를 청주에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협력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간과 군의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다며 민관군 항공정비단지를 청주에 조성해 이 같은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성공적인 교육 사례로 인재 육성 방안을 모색해보는 해외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MTC, 이른바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도입해 학습뿐 아니라 생활 역량까지 평가해 주목을 받고 있는 틸튼 스쿨을 소개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시끌벅적한 이 자리는 틸튼 스쿨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스쿨 미팅입니다. 전교생과 모든 교사가 모여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직접 발표하며 공유하고 이른바 단순 게임을 통해 의의도 다집니다. 1845년에 개교한 이 틸튼 스쿨은 MTC, 즉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한 사립학교로 유명합니다. 학년별 또는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반드시 정규 과목 외에 스포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의 태도를 관찰해 평가하는 이른바 감성평가를 병행합니다. 특히 250명의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교사 44명 가운데 40명이 학교 안에서 함께 지내기 때문에 사제간 깊은 유대감 속에 다양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자기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르죠. 그게 평가가 없으면은 그냥 막 해가도 성적이 나오면은 그걸 사용하는데 그 태도가 있으니까 교실에서도 다 집중하고. 하지만 이런 감성 평가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문제. We talk about what the criteria should be, and then we share that with our students. That's an annual process that we go through to make sure everybody understands not only the definitions of what the standards are to achieve a certain level. 특히 한 해 7천만 원이나 하는 비싼 학비가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학교 설립 목적대로 졸업생의 9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생활 속 교육의 중심을 둔 미국 틸튼 스쿨의 교육 방식은 이른바 지덕체를 겸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틸튼에서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감사원은 최근 기동감사를 통해 증평군의 A팀장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CCTV 납품 계약을 한 9개 업체에게 특정 업체의 완제품 12억 원어치를 사서 납품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증평군의 A팀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리와 도로 등 대형 시설물은 균열이 생기거나 망가지면 사고 피해가 더 커지는데요. 재난재해 우려가 큰 여름철 예방 대책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 내륙 최초의 특수 교량인 제천 청풍대교 안전점검 현장을 박미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낮 최고 35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에 아스팔트가 팽창하면서 바닥 곳곳이 솟구치고 들뜬 도로. 차도 가장자리가 울퉁불퉁 솟아오르고 군데군데가 쩍쩍 갈라진 도로까지. 여름철 폭염과 강풍, 폭우 등으로 다리와 도로 곳곳에서 이런 사고 위험이 커진 가운데 안전점검과 대책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 내륙 유일의 대형 특수교량로 2012년 준공된 길이 427m의 제천 청풍대교입니다. 교량 외관은 물론 높이가 103m나 되는 주탑 꼭대기까지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처짐과 뒤틀림, 케이블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도민들에게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이것을 관측하고 계측하고 유지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리 및 노면과 기둥 점검에는 교각 끝에서 끝으로 가는 이동식 점검차가 동원됐습니다. 초음파, 철근 탐사기 등 다양한 계측 장비로 균열과 누수, 부식 등 파손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이 청풍대교에서는 유관 조사와 함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 자동 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리 곳곳에 달린 86개 센서와 GNSS 위성 측위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풍향과 풍속, 진동, 기울기 등을 측정합니다. 실시간 수집된 빅데이터가 정부와 자치단체에 전송돼 재난재해 시 즉각 통행로 폐쇄 등을 조치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교량의 안전성을 파악을 하고 있는 스마트 교량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 점검과 안전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 양대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함께 사고 위험이 큰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건설 현장에서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은 58대, 충북 전체의 56%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부터 타워크레인 한 대당 한 명씩 올라 고공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충주시 산청면 과수원 한 곳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후 같은 달 27일 두 곳, 31일 한 곳에서 추가로 과수 화상병이 확진 판명됐습니다. 또 현재 의심 신고도 7곳이 접수돼 농촌진흥청에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확진 판명된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 1,500여 그루를 땅에 묻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증평군 증평읍의 한 사거리에서 52살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88살 유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78살 이모 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